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은 그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은 첫째로 성별, 남녀 암수를 구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을 구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남성 또는 여성 집단을 의미할 때도 우리는 성이란 말을 씁니다. 세 번째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성관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정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은 생명, 사랑, 애정을 통칭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나라만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 영상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this. 16세 학생들인 오티스와 릴리. 성경험이 없다는 것을 남몰래 수치스러워하던 이 두 사람은 어떠한 지식도 준비도 없이 무작정 서로를 위해 시작해보려 하는데요. Do you like mango? Sorry. That was. 시작하기 전에 서로 친밀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한 오티스는 침대에 누워서 45분 동안 손을 잡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We've been holding hands for 45 minutes. 결국 릴리는 오티스의 긴장한 모습에 떠나려고 하는데요. By then. Wait. 다시 용기를 낸 오티스는 이번에는 상의 탈의까지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느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릴리는 적극적으로 오티스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는데요. 갑자기 오티스는 이런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강박증과 호흡 불안이 시작됩니다. Your mom. 6. You tried asking her? 놀랍게도 오티스는 학교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Kate, you wanna go first? Tell me something you like about Sam.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돈을 받고 또래 친구들의 성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상담사였는데요. Sam, we're listening now. Yeah? 원래는 단짝 친구였던 에릭을 제외하면 친구들도 없고 존재감마저 제로였던 오티스는 I just want to be like guy in the corner that no one knows, you know, and they say 학교의 대표 일진 아담과 함께 과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늘 공격적이고 자신감에 차있던 아담이 성불구자에 가까운 수준의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아담을 평소에 피하고 무서워했지만 성박사였던 오티스는 친절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It shouldn't matter what anyone in the school thinks. You are who you are. Don't let anyone take that away from you. 그리고 이런 오티스의 모습을 보게 된 또 다른 학교 동기 메이브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학교의 비밀 성 상담사로 일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The students at the school need your help, Otis. And we need their money. We'll charge for every appointment and split the cash. Therapy. Yes, sex therapy. You have a gift? 사실 오티스가 이렇게 성에 관해 척척박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것인데요. 오티스의 어머니인 진은 부부 성관계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전문가였습니다. Descriptive words, Tim? Really bad. 어렸을 때부터 성에 관해 공개적으로 오티스와 이야기를 해왔고 그런 어머니를 곁에 두고 있다 보니 오티스는 자신의 경험이 없는 것 이외에는 성에 관한 한 만능의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또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상담을 막힘없이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티스는 본인의 안에서는 늘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My expectations were extremely low, to be honest. I don't think you're ready. 사실 오티스가 성에 관한 한 무조건 기피를 하게 된 것은 그가 어렸을 때 경험한 부모님의 다툼 때문이었는데요. 어린 오티스는 집안에서 아버지가 바람을 피는 모습을 목격했고 당시 아버지와 모르는 여자가 하는 이상한 행각을 엄마에게 말했다가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What do you mean, darling? Daddy was naked with that lady in his office. I saw their bums. 즉 오티스에게는 성관계란 가정을 파괴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인 것인데요. 남들을 상담해주고 정신적으로 치유해주는 과정 속에서 오티스가 스스로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는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Do you want to go to the dance with me? 한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오티스의 학교에서는 정말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무지한 성 개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게이이든 Really want to have sex with someone. I'm gay. Fuck, really? Yeah, properly. 레즈비언이든 여장을 좋아하든 외계인 컨셉을 좋아하든 기본적으로 이들의 미숙함에서 나온다는 점은 공통적이었는데요. Okay, let's calm down and most importantly, listen. 이렇게 성에 관한 한 서투른 면을 보이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도 성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혹은 친구들끼리 대화를 나누며 배운 잘못된 지식을 진짜인 것처럼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오티스와 무작정 첫 경험을 하고자 했던 릴리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경험을 하지 못하면 평생 놀림을 받을 것이라는 이상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So to be clear, I don't want to have sex with you specifically, just a human man with a penis. That's great for my self-esteem. 또 앞서 말씀드렸던 교장 선생님의 아들인 아담은 어떤 행동을 하던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닌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껴 오랜 무룩 사태를 겪곤 했는데요. I hate you. 이처럼 겉보기엔 성인들이나 다름없는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받는 압박들은 놀랍게도 성지식 박사인 오티스의 조언 몇 마디에 말끔히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I know exactly what I want. That's excellent.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성에 관한 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요. 성병은 물론 계획 없는 임신도 막아주는 피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은 다양한 통계로도 증명되었습니다. How old are you, sweetheart? 12. Wish I knew who the father was. 528, thanks. 부끄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청소년 교육의 영역에서 국내외 할 것 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Let me get you some condoms. So thanks, Mum. Bye. 앞의 영상은 잘 살펴보셨나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신체의 측면 사진입니다. 물론 생식기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는 제대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 이제 정면 사진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성의 생식기 구조고요. 이게 남성의 생식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 구조를 보셨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피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첫째는 남성과 여성의 난자와 정자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들어갔다 할지라도 만나지 않게끔 하는, 수정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피임약의 원리는 뭘까요? 여성이요, 살면서 배란이 안 되는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임신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배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임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되면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임의 큰 세 가지 방법은 정자나 난자가 나가지 않게끔 하는 거, 두 번째는 수정되지 않게끔 하는 거, 세 번째는 여성의 몸이 임신한 상태와 비슷하게끔 느끼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들이 여성에게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러면 남성에게는 어떠한 피임 방법이 있을까요? 딱 보면 이해가 되실까요? 남성은 별로 큰 방법은 없지만 이 정자가 나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 콘돔, 그 다음에 정관수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임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임신 중 약 70%가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며 가임기 여성 중 임신 중절 수술 경험률이 34%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피임 방법 9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콘돔. 부작용 없고 성병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여성의 질을 보호하므로 질염에 자주 걸리는 여성은 더욱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용 방법 시 주의사항으로는 정액바지 부분의 공기를 빼지 않을 경우 콘돔이 찢어지거나 벗겨질 수 있어 임신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페미돔. 여성용 콘돔으로 관계하기 최대 8시간 전부터
전부터 미리 삽입이 가능합니다. 역시 부작용 없고 성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콘돔보다 얇고 질긴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어 파손 우려가 적고 성 만족도가 높으며 관계 도중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피임 실패 확률이 콘돔보다 낮음에도 여성들이 질 안에 콘돔을 넣는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껴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개입 36,000원 정도로 콘돔보다 비쌉니다. 세 번째, 경구 피임약. 복합 경구 피임제와 단일 경구 피임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복합 경구 피임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함유되어 있으며 3주간 복용하고 1주간 쉽니다. 이 쉬는 기간에 월경을 하게 됩니다. 단일 경구 피임제는 프로게스테론만 함유되어 있고 매일 복용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매일 하나씩 먹으면 되므로 휴약기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만 피임 성공률이 좀 더 낮고 부작용이 좀 더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은 장기 복용하거나 35세 이상의 흡연자가 복용하는 것은 혈전증과 같은 부작용의 우려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피임 패치. 경구 피임약 대신 아랫배나 팔, 엉덩이 등에 붙이면 되는 피임제입니다. 패치에서 호르몬이 분비되어 흡수되는 방식으로 한 번 붙이면 일주일 동안 사용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매주 패치를 갈아가며 붙이고 나머지 한 주는 휴약기이며 이때 생리를 하게 됩니다. 매주 한 번씩 패치만 붙이면 되므로 사용이 편하지만 한 달분 가격이 3만원 정도로 비싸며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누바링. 경구 피임약 대신 여성의 질 내에 링을 삽입하면 링에서 호르몬이 방출되어 피임 효과를 가집니다. 역시 3주간 착용하고 1주간 제거합니다. 링을 오므려서 질 내에 밀어넣으면 됩니다. 먹는 피임약보다 호르몬 함량이 적어 안정적이고 한 번 착용으로 3주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며 스스로 넣고 뺄 수 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 내외이고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월경 주기 조절법. 가임기를 확인하여 성관계를 피하는 방법으로 월경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을 기점으로 하여 앞뒤로 3, 4일씩을 더한 약 일주일간의 기간을 가임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월경주기 앱을 다운받으면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단 5번에 한 번꼴로 임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임법과 함께 병행하는 보조적인 방법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외 사정. 역시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사정 전에 분비되는 쿠퍼에게도 약 100만 마리 정도의 정자가 존재하며 대략 4번에 한 번꼴로 임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임을 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불안한 마음에 관계 후에 사후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피임약의 10배 이상의 고농도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는 약물이므로 부작용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보다는 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혹시나 사후 피임약을 여러 번 복용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피임 주사. 대표적인 것이 사야나 주사로 3개월마다 허벅지 또는 복부에 주사합니다. 3개월마다 병원 가서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되므로 매우 편하고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년 이상 사용 시 골밀도가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1회 주사 비용이 6만원에서 8만원 정도입니다. 아홉 번째, 임플란트. 작은 성냥개비 모양의 임플란트를 팔뚝 피부 안쪽에 이식합니다. 국소 마취하고 작게 절개한 뒤에 삽입하는 5분 이내의 시술입니다. 언제든지 제거 가능하고 이식 직후부터 3년 이상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30에서 40만원 정도로 높은 편이며 수술 부위 통증이나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리 루프, 호르몬 루프와 같은 삽입 시술과 불임 시술 등의 전문적인 수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정도의 피임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완벽한 피임 방법은 없으니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사용하지 마시고 두세 가지를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월경주기 조절법을 사용하면서 남성은 콘돔을, 여성은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콘돔과 페미돔을 제외한 모든 약물이나 패치, 시술 등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경중을 잘 살피시어 본인에게 적합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동영상은 잘 살펴보셨나요? 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자신의 자기 성적 결정권을 바탕으로 해서 타인의 성적 결정권도 존중해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의 가치관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나는 어떠한 성적 가치관을 가져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